정의당의 건강 톡톡. 드디어 시즌 2의 7회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앵두님은 잘 지내셨다고 하고 히프님은요? 계속 바쁩니다. 요즘 당내에서 이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전국 순회고 계시죠? 전국 순회 사업 설명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어디? 일단 경기도, 인천, 충청권 세 곳, 네. 그리고 영남권 세 곳인가요? 네 곳인가요? 그렇게 다녔고, 서울, 그다음 강주도, 예. 서울도 있고 강주. 지금 남아 있는 게 강원, 강원도하고 제주, 전북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들이 어떤가요? 정의당 당원들의 반응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이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 건강 톡톡도 지금 소개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역시 정의당 당원님들의 이 수준은 높은 것 같습니다. 높습니다. 근데 정의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지금 또 새로운 부분이 이 사업이 확정은 안 됐는데 전국 순회하면서 찾아가면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아주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끼리 칭찬하고 막 그만. 네. 그렇죠. 대표님도 이 사업 관련된 사업 설명회 들으시고 네. 저희 대표단들도 다들 좋아하십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시즌 7화에 우리 건강 상식 한번 이번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건강 상식. 네. 비급여 많이 하는데 네. 비급여가 도대체 뭔가요? 이제 지금 이제 병원 이용하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병원비가 왜 많이 나올까요? 아니 비급여니까 급여 비급여에서 비급여비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했을 때 그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네네. 비급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입원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 2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비급여 항목들인데 그거는 이제 전액 환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아니죠. 급여가 아닌 것들을 우리가 비급여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이제 비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원래는 급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급여하지 않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하고요. 하고 그 건강보험에 이외에 안 들어가는 거는 비보험. 예를 들면 미용이라든지 성형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애초부터 이제 보험을 해줄 영역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건 비보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뭐 60%다라고 할 때는 그 낮은 이유가 이제 비급여 때문인 거죠. 그 지표에는 이제 미용이나 성형 쪽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미용, 성형까지 포함시키면 되게 높겠네. 그렇죠. 네, 최근에는 뭐 이런 미용, 것들이. 성형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대한민국이 뭐 폭발적이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건강보험이 커버를 해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는 없죠. 그러나 해주고 있지 바라는 않기 분들은 때문에. 다닐 겁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건 비급여에서 뚝뚝뚝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우리가 비급여라고 그렇죠. 듣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진료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이긴 하는데 환자한테 다 전액 떠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선택 진료 같은 경우는 네네. 병원에서 입원하고 진료 받으면 선택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전액으로 환자한테 부담시킨다든지. 또 검사할 때 뭐 초음파라든지 뭐 MRI 그다음에 병실이 다인실이 없으면 초기에는 1인실, 2인실 들어갈 때 그거 다 본인 환자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항목들 때문에 이제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근데 급여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항목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정해놓은 거고 일정 정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좀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도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급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선택진료비나 상급 병실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이 비급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병원이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보험이 되는 수가는 좀 저렴하게 좀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고 진료만으로는 병원이 운영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제 자율적으로 병원비를 이렇게 책정을 비급여 같은 경우는 책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 맘대로네 그러면. 그렇죠. 상급병 진료 같은 경우에는 뭐 1인실을 10만 원을 받든 뭐 40만 원을 받든 그 병원에서 이제 알아서 책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뭐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뭐 호텔 여관도 얼추 비슷하게 서로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병원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큰 병원으로 갈수록 이런 비급여 항목들의 단가가 더 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전에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예.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병원별로 이렇게 조사해서는 쭉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네네. 어땠나요 그때? 보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천차만별. 진짜 예를 아니 들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고 그러면 큰 병원일수록 어느 정도 비급여 그 각 항목과 관련돼서 평균적인 아니면 적정한 뭐 이런 정도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뭐 저 그렇죠. 병원의 수입을 얘기해도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강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그러려고 하면 이걸 이제 급여 대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이제 건강보험으로 모든 병원비 해결하자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급여화 시켜야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이제 공단에서도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제 급여를 해주는 방식인 거죠. 예. 아니 진짜 선택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상급병 진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가면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선택진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네, 얘기 자동으로. 없잖아요. 그냥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제 한 병원 갔는데 제가 선택진료비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딱 체크돼 있길래 가서 싸웠어요. 내가 언제 선택진료비를 선택했냐?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산부인과 질병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그러면 다른 분 있다 한 명 일반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예를 들면 완전 다른 류의 과목인 의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게 아닌 이상은 제가 유방암 때문에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받으려면 무조건 선택 진료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진짜 막 붕괴하고 막 붕괴했는데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강제잖아요. 강제.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죠. 전 세계에 예.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선택 진료죠. 안 좋은 것만 유일하게 있어요. 안 좋은 것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건강상식으로 비급여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차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비급여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건강상식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실손의료보험 관련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암보험이라던가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오늘 실손의료보험 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프님 실손의료보험 얘기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실손의료비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한번 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또 뭐 실비보험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보험사들이 광고할 때는 병원비 되돌려주는 보험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랬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평균 정도 60% 정도 해주고 나머지 한 40%는 개인이 부담한단 말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비급여가 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이 법정 본인 부담하고 비급여 본인 부담의 일정 부분 현재 이제 법적으로 난 그거의 80% 혹은 90%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실비로 나오는 본인 부담을 보상해주는 보험인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한 60% 보장해주고 실비보험이 나머지 40%에 80에서 90% 보장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입원해서 거의 병원비는 없는 거죠. 환자들이 부담이 될 건 거의 좋은데요? 없는 거죠. 아니, 좋은 그쵸? 보험. 정말 무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저도 2010년에 한번 입원했었어요. 네네. 그때 2008년에 실비보험을 든 게 있어가지고
그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비급여 그때 입원도 했었는데 좀 100% 나왔어요 거의. 10,000원 그렇죠. 빼고 10,000원 빼고 그래서 들기를 정말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예, 참 사기당하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비보험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지금 전체 국민 한 60%, 어마어마하다. 3천만 명 정도가 실손의료보험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죠.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광고를 보면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 뭐 몇 년 납, 뭐 20년 납, 100세까지 보장 이런 그렇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사실 보장성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보험을 우리가 좀 가입해서 100세까지 좀 보장받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그리고 광고 이렇게 보면 뭐 최근에 이제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병원비 뭐 나온다는데 이건 마다할 국민들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지금 3천만 명이나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 안보험이랑 틀린 게 안보험은 내가 언제 암에 걸릴지에 대한 불안 등등이 있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들 좀 가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제 암보험이라든지 다른 질병보험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실비보험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뭐 100세까지 보장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이 보험 가입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종신보험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종신보험 네네.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료를 한 20년 정도 네. 내죠. 한 달에 한 20만 원씩 20년 내고 그럼 언제든지 나중에 죽으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준다 이런 네네. 식인데 실비보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거 한 30년만 내면 이거 100세까지 보장이 된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광고를 다 그렇게 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로 느껴지는데 사실이 그렇게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세요. 예를 들면 100세까지 보장한다라고 하면 실비보험은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무조건. 아하.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료를 20년만 내고 나는 100세까지 보장해준대 라고 하면 100%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광고는 그렇게 하잖아요. 혹은 계약하는 것도 보면은 25년 납, 뭐 100세 그런 경우 보장, 많죠. 뭐 90세 네. 보장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네네. 실제 실비보험 가입자가 제대로 이 상품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비중이 10%밖에 안 됐어요. 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은 이 실손보험 납입 기간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다들 뭐 20년만 내면 된다, 30년만 내면 된다, 아니면 60세까지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네. 계시는 건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까지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90%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저희 실손의료보험 관련돼서 한다 그래서 실은 제가 하나 들었어요. 예. 제가 제 명의로 든 게 이게 첫 보험인데 제가 2008년에 히읗 그 화재보험에 이걸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홈쇼핑을 보고서 가입을 하셨다. 홈쇼핑에서 가입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막 그 보험료 등등 얘기하고 근데 보장 얘기하면 어머 정말 잘 들었다. 요새 이런 상품 없다 이러는데 제가 오늘 저희가 실손보험 한다 그래서 제 지금 이 보험 증서를 갖고 와서 청약 내용과 등등 확인하고 정말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거의 지금 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사기당한 기분. 실손보험 좀 보험료가 얼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현재 여기 예, 아까 신납 얘기했던 보험료는 것도, 네. 44,250원이에요. 44,000원. 예. 그리고 기본 계약은 1,100원입니다. 월 보험료가 1,100원이고 그다음에 선택 계약이 아까 선택 만 계약이 정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선택 계약이 만 929원이에요. 1,929원인데 문제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봤더니 전 정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적립보험금이라는 게 36,710원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얘가 네. 가입한 지 몇 년 되셨다고요? 지금? 가입한 지 지금 2008년에 가입했으니까 이제 6년 지났고요. 네. 예. 아니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실손과 관련된 보험료가 있는 줄만 알았는데 여기에 이 저 실손과 무관한 지금 적립보험료가 자그마치 3배 이상이나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요. 그 오늘 저희가 이거 녹음하기 직전에 한번 관련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이게 갱신된다 그랬는데 네네. 제가 보험료가 안 올랐어요. 네. 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대출해주겠다는 무슨 이런 뭐 저 또 날라오고 그래서 참 이 보험 좋다. 보험료가 안 오른다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실제 보험료가 안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는 지금 5,884원이 올랐는데 이것이 어디서 대체가 됐냐면 적립보험금에서 이게 대체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5년 있다가 또 보험료는 오를 거고, 그럼 그때도 적립보험료에서 이 부분이 차감되고 하면 나중에 적립보험료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가? 그 이제 일단 월 총 보험료로 44,000원이면 사실은 남들보다 저렴하게 가입하신 거예요. 상대적이고 그 자체가 이제 잘 가입했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월 평균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어요. 총 보험료로 1인당. 예, 1인당. 예. 근데 이제 문제는 7만 원에서 10만 원 되는 보험료가 전부 다 실비 목적의 보험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실비 보상에 필요한 보험료는 아까 10,000원 정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지금 한 40세 정도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실비 보상의 보험료는 대략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불과해요. 그럼 그 나머지가 뭐냐? 일단 이제 이런저런 끼워 팔기로 많이 들어가 있는 보험들이 많죠. 이런저런 뭐 입원하면 뭐 입원 일당 얼마, 뭐 수술 건당 뭐 10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이건 각종 특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또 늘어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이제 안보험 얘기하면서 그 만규 환급형 얘기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저축성 기능이 있는 것 때문인 거다 사실은 보험이 그게 좋은 보험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잖아요. 실비보험에도 그런 저축성 목적의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립보험료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료는 갱신했는데 갱신했을 때 보험료가 안 오르던데라고 하는 분이 그렇죠.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보험이야 막 이러고 다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비보험은 무조건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보험료는 초기에는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적립보험료에서 실비 특약보험료는 갱신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보험료를 적립보험료에서 대체시켜요. 거기서 빼다가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실비보험은 지속적으로 갱신할 때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적립보험료 때문에 마치 초기에는 오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총 보험료 그러니까 44,000원을 만일에 실비특약 보험료가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험료가 엄청 총 보험료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니 이번에도 사실 따지면 그 실비 그 내용이 선택계약 그 내용이 지금 보험료가 올랐어요. 오른 게 지금 5,000 얼마인데 사실 5,000 얼마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전체 지금 실비 보험료 부분으로 따지면 53%가 넘게 인상된 거거든요. 그렇죠. 절반 넘게 오른 거죠. 한 번 갱신했을 때. 그러면 또 이제 5년 후에 갱신할 때는 이거보다 더 인상률이 오를 거고 그다음에 적립보험료에서 대체되는 거는 그만큼 빠지는 거고서 첫 번째는 야 나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가 건강과 관련된 실비 부분이 전 100%인 줄 알았지 예를 들어서 적립보험료가 있다라는 건 몰랐고 보험료가 인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험료가 안 올랐어요. 아 좋은 보험 착한 보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험료가 안 오른 게 아니라 적립 그 보험료에서 대체되면서 실제는 또 50% 넘게 인상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기 아마 100세 만기 한 80세 만기 정도 100세 만기죠? 80세 선택 계약은 80. 80세 기본은 100. 그러네요. 100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0세까지가 만기인데 80세까지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략 한 7번, 8번 정도 더 계약을 하셔야 되죠. 그때마다 이제 50% 넘게 인상이 되는 거죠. 아마 나중에 되면 10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희프님 여기 25년 납 이런 거는 뭐죠? 25년 납, 뭐 100세 만기 이랬을 때 25년 납은요. 이 실비 특약을 25년만 내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 계약, 주계약
그러니까. 주계약은 이제 뭐냐면 거기 아마 상해 사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상해 사망에 해당이 되는 보험료는 25년만 되면 100세까지 상해로 사망을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거죠. 예. 그 그런데 보험료는 이제 25년만 내면 되지만 선택 계약은 80. 예. 실비 특약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손 특약의 선택 계약은 이제 80세 100세까지 계속 만기까지 갱신을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80세 만기로 되는. 아니 근데 그때까지 보면 갱신하는 겁니다. 여기 기본 계약은 1,100원이에요. 예. 이것만 25년 남은 네, 거고 그것만 나머지는 25년 내고 사실은 다 나머지 10,000원이 넘는 돈이 선택 계약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다 갱신되는 거고. 그래서 실손 의료보험의 특징은 그래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오르죠 나중에 되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안 오르신 분들은 자기 보험이 한번 다 찾아보셔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저축성 보험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보험료는 올랐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실비 보험료는 올랐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사기당했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또 내 보험 좋다고 막 주변에 자랑하고 보험료가 안 올라요 막 이랬는데 안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험 상식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실손 의료보험은 갱신할 때마다 무조건 보험료가 오른다. 예. 안 오른다면 오히려 의심하셔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개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거 자기가. 그렇죠. 잘못 알고 있는 100%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적립보험금에서 대체되는 거고 그 적립보험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갱신보험료가 실손 보험료가 안 오른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애들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초기에 태어났을 때 의료비가 많이 지출하다가 한 커가면 커갈수록 한 10대 정도 됐을 때는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거든요. 제일 적은 연령대예요. 그래서 그때는 실손 특약 보험료가 조금 유지되거나 줄죠. 그러다가 이제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다시 30대, 40대 올라가면 급격하게 의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죠. 어린이 보험이 아닌 이상은 그냥 실손보험은 무조건 갱신할 때마다 낸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그렇긴 한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 어린이 실손 보험 같은 경우는 어린이만이 아니라 평생 보험 내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게 치면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그것도 100세까지 그 보험이 어린이 보험도 만기가 100세까지 그렇게 하겠죠. 있죠. 그러면 그 역시도 그 어린이 보험 역시도 이제 10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보험이 불안과 공포를 전제로 해서 한 건데 우리 영유아 시절에 이제 뭐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부지불식간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또 어떻게 하나. 그러면 쭉 가는 거죠. 앵동님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갱신이었죠. 네. 그때 한 53% 정도가 올랐는데 네. 보통 보험료가 한 번 갱신될 때마다 몇 퍼센트 정도씩 오를까요? 50% 좀 넘게 갱신한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제 앵두님이 가입한 거는 5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이거든요. 좀 긴 것 같아요. 좀 길어요. 일반적으로는 3년 갱신 상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정부 자료에 의하면 3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보통 보험료가 한 40%씩 정도 계속 오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령 비례 아닌가요? 인상률도? 그렇죠. 그러니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상률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연령에 따라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실손 특약 보험료로 40세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한 10,000원 정도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3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40% 오른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얼마나 나중에는 올라갈까요? 한 80세 정도 되면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산기를 두들겨 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청취자분들도요. 40세 기준으로 10,000원이었을 때 3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40%씩 오른다 그러면 1.4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계속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가 예를 들면 80세까지 이 보험 상품을 유지하려고 하면 대략 12번, 13번을 갱신을 해야 되죠. 계산기로 계속 두들겨 보십시오. 그러면 한 80세쯤 되면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라가세요. 월 보험료가. 의료 지출보다 보험료 내는 데가 진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계산기로 두들겼을 때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게 있어요. 정부가 이제 이렇게 40세가 계속 보험료가 오를 때 80세 정도 되면 얼마나 될 거냐 했을 때 정부가 발표한 게 60만 원이었습니다. 월 6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증가하게 되면
지금 40세 정도에서는 10,000원 정도지만 80세가 정도 되면 월 6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갱신시마다 아무리 이제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네네. 갱신시마다 왜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 폭탄처럼 올라갈까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른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비라고 하는 건 연령이 증가에 따라서 네. 어쩔 수 없이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연령 요인이 제일 커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대략 한 35% 정도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출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현재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는 대략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 인구가 건강보험 재정의 35%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예. 평균보다. 그런 것처럼 의료비 자체가 노후가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요. 문제는 실손의료보험료가 3년마다 40%씩 오른다.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정상적으로 연령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40%씩 오르면 안 되고요. 대략 그거에 한 반 정도만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 정도만 물가 인상도 있고 연령 증가에 대한 것도 고려를 했을 때, 20% 정도만 증가되는 게 맞는데 그보다 두 갑절이나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실손의료보험의 특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거 내가 결국 의료비를 더 혜택을 보려고 가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의료 이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래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요. 나는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올라. 남들이 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의료 이용을 하지 않으면 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러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의료 이용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지금 환자를 진료하고 입원 환자도 보고 있는데 딱 보면 이분이 보험 가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금방 알아요. 그게 확인 드러나겠다. 진짜. 드러나요. 보험 가입하신 네. 분들은 의사들이 권유하는 거 다 족족 다 할 것 같고 네. 아니 뭐 퇴원 잘안 하려고 좀만 할 것 아파도 같고. 병원 가야지. 나 보험 넣고 있는데 내 돈 들어가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원을 원하세요. 병원의 네. 목적이 입원을 하러 온 목적이에요. 내가 그래서 먼저 입원하러 왔어요. 이 얘기를 먼저 해. 내가 어디 아프다. 그게 아니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입원하고 나면 빨리 퇴원하네요. 버텨.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험 가입하고 나면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실비도 보상될 뿐만 아니라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일당 얼마씩 예, 더 나와요. 그게 있죠. 예. 이게 특약으로 이런저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오래 병원에 버티면 버틸수록 난 이익을 보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보험 가입자들끼리 이게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공급자들도 문제가 있어요. 병원들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료 이용을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한 환자한테는 검사를 좀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저 환자 입장에서도 MRI 찍자 못 찍자 그러면 뭐 다 그거 뭐 실손보험에서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네. 다 하는 거죠. 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서 의료비 지출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입원했는데 건강보험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급여 비중이 있어요.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요.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진료비 내역을 보면 실손보험 가입자에서는 전체 진료비 중에서 비급여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돼요.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자에서 이런 게 저 과잉 의료가 예. 뭐 이게 환자 측 때문이든 의료 공급자 때문이든 이게 이제 더 많이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더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 실손의료보험으로 매달 본인들이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100세까지 보장해 주 20년 남 뭐 30년 남이면 100세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진짜 약간 사기 거짓말이야, 거짓말. 사기야, 사기. 성이 짙은 지금. 그러니까 100세까지 그러니까 100세 보장이라고 하면 80세 보장이라고 그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그렇죠. 보험이었던 것이고요. 보험료가 네. 오릅니다. 보험료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매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한 40에서 50% 가까이 갱신사는 너무 비싸다. 거의 너무 이렇게 높다, 폭발적으로 너무. 네. 증가하는 형태라서 거의 60세 이후부터는 이 감당이 안 되는 보험료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네. 한다. 근데 또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 연령에 대한 이제 의료비 위험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실 의료 과잉 뭐라 해야 되지 의료 남용으로 이게 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실손의료보험이 오히려 의료비 남용을 촉발시키고 부추기죠. 부추기고 그러니까 있다. 그거는 실손보험 자체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예. 뭐 이거를 뭐 환자 때문이다, 아니 의료 공급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는 실손보험 자체가 유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게 건강보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서 건강보험으로 다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와 실손의료보험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실손보험 가입자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양상은 별로 안 나타납니다. 희한하게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를 어떻게 내죠? 자기 소득의 소득에 정률로 따라서 내죠. 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연봉 1억인 사람은 월 건강보험료 30만 원 가까이 낼 거고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은 월 보험료로 한 9만 원 정도 예. 내죠. 그러면 나는 건강보험료를 월 30만 원씩 많이 내기 때문에 나는 의료비용 더 많이 할 거야. 그러진 않죠.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진 않죠. 나는 건강보험료 조금 내니까 의료비용 조금만 할 거야. 그러지 않거든요. 아프면 가는 거죠. 아프면 가는 거예요.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근데 실손보험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료에 대한 비용의식이 생겨요. 실손보험에서는. 그래서 내가 따로 이걸 돈을 몇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의료비용을 하지 않으면 난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건강보험에서는 예, 그런 예, 현상이 안 그런 게 나타나.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사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핵심 근본적인 이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건강보험하고 핵심적인 차이인 거고, 그래서 실손보험이 이렇게 놔두게 되면 갈수록 의료비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손의료보험 어떻게든 저희가 건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영을 정의당 정말 하자. 훌륭하고 하는 이유가 티ffany 여기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